자, 본 강의에 앞서 강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자, 연락처와 연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는 우리 학교 계정의 HS 강의고요. 저의 GitHub 홈페이지는 github.com/ai7dn입니다. 본 GitHub를 들어오시면 본 강의 자료와 함께 제가 강의하는 다양한 강의 자료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학과는 2021년 교육부의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22년에 40명을 정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분야의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정원을 80명원으로 증원해서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자, 본 학과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는 목표 직업군을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두었고요. 핵심 직무 역량을 컴퓨팅 사고 프로그래밍, 웹 모바일 서비스 구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구현으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빅데이터 분석에 4개의 교과목을 나열을 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신 본 교과목은 빅데이터 분석의 첫 교과목인 데이터 분석 이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탁과인 학생들은 여기 박싱에 되어 있는 마이크로 전공 트랙 중에 2개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졸업 시에 마이크로 전공 트랙 이수증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 트랙은 인공지능 마이크로 전공 트랙과 빅데이터 분석 마이크로 전공 트랙, 그 다음에 기계학습 및 딥러닝 마이크로 전공 트랙 3개의 전공 트랙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학과는 전공 필수 교과목을 4개 교과목으로 두고 있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 이 4개의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관련 4개의 교과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1학년 2학기 교과목인 데이터 분석 입문은 바로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파일을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 파일로 콤마로 여러분 아시는 콤마로 데이터들을 구분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매플로립을 사용할 겁니다. 또한 학기 말쯤에 넘파이와 판다스를 배워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목인 2학년 1학기에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자, 판다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데이터 시각화를 좀 더 심화 단계로 끌어올려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자, 2학년 2학기에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판다스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학습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에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교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공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과목입니다. 자, 본 교과목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이나 인구나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실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해야 될지 다운로드부터 데이터 탐색, 문제 도출,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구상까지 차근차근 데이터 분석 절차를 학습하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는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런 막대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파이 차트 아니면 산점도 같은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학습하고 또한 넘파이와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 활용법도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고요.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에서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 도구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또는 구글의 콜앱을 사용할 겁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안내인데요. 저희 수업은 일반 오프라인 수업을 3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주, 그 다음에 5주, 그 다음에 14주 차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개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고사 1주, 기말고사 1주를 포함해서 총 15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과목으로는 파이썬이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파이썬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파이썬을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들은 1주차에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타학과 전공생들의 수강 신청도 환영합니다.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 과제 및 수업 참여가 1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에서 총 100%로 여러분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식은 우리 학교 규정에 따라서 상대 평가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자, A 등급은 약 한 35% 내외이고요. B 등급까지 약 한 75%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C, D, F는 20%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이 F를 받을 상황은 안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시험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F는 안 나갈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시험을 아무리 많이 잘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단 결석을 4일 이상 하게 되면 F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결석은 3회까지는 가능한데 4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결석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은 사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환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바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고 결론 내용을 알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주고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수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자, 이거를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회사에 이익을 남긴다거나 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바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데이터 분석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데이터 분석의 도구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첫 번째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썬과 비슷한 R이라고 하는 통계를 위주로 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엑셀도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엑셀을 안 쓰고 그럼 파이썬 쓰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요.
자, 엑셀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파이썬은 거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데이터를 굉장히 커져도 문제가 없이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SQL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상용인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다 아주 쉬운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태블러, 파워 BI,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자, 파워 BI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직접 취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에서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자, 다음은 통계 지식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데이터로부터 그 통계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도 있고요. 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통계 지식을 추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 기술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아니면 태블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적합한 스크립트 언어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기술이죠. 하지만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파이썬 자체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바로 프로그래밍 기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1번과 3번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2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2번에 대한 내용을 필요하고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기주도하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섹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세계에서는 이 디지털 기기와 센서를 이용한 또 사람, 또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의 확산으로 점차 빅데이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나 아니면 기계와 기계 사이에 확산을 통해서 막대한 정보가 생성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는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엄청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넘어선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앞으로 빅데이터의 양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된 빅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고 이를 통한 최적의 답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존의 패턴 분석으로 향후에 일어날 현상이나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가장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도출해서 이걸 풀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일단 문제를 정의해야겠죠. 내가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가 과연 온도의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등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수집할, 분석할 데이터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온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기온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취득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한 기온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그 데이터를 꺼내올 수는 있겠죠.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데겠죠. 자, 다음은 분석 계획, 표본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의미가 될 텐데요. 자, 두 번째는 분석할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기온 데이터를 내가 그러면 매일매일의 기온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수집할 기상청에 들어가서 자료가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표본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취득하겠죠. 자, 취득된 데이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잘 부합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 전처리와 정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득한 원천 데이터는 이 생각보다 그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이 빅데이터 처리 분석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전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원천 데이터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중간중간에 값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온 데이터인데 온도가 뭐 100도로 적혀 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값들, 이상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빠져있는 값들,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이 빠져있는 결측치 값들을 어떻게 할지.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취득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통계 데이터라든가 평균이 얼마인지, 최고값은 얼마인지, 최소값은 얼마인지, 또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취득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터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해야 될 기계학습 등을 이용한 분류 및 예측 모델링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결정하고 나서 저거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입장에서의 분석 과정이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회사로 옮겨졌다. 회사 CEO에게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사의 수익을 올리거나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간략화한다면 자,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본 자료에 기술된 것처럼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나 날씨의 변화 등과 같이 어떤 시간에 종속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죠. 자, 그 다음에 분포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분포도, 산점도라든가 산관관계 또는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히스토그램. 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지도 분석 방법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2호선 지하철역에 상권 입지 분석을 한다. 이럴 때는 그 2호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요거를 지도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것들은 GPS라든가 위도 경도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아니면 확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도 있고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기기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뉴럴넷 등의 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은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학기라든가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션 3, 정보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는 정형화되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 아이디어에 대한 묘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사실적인 묘사예요. 팩트. 다시 말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군사가 있다. 자, 이 사람의 이름,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특기. 자, 이런 거를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해냈다고 한다면 정보가 됩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 팩트, 그 사실이죠. 그 자체에 대한 일차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유추된 사실이 바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관련성과 목적을 갖춘 데이터다. 또는 데이터에 어떠한 의미를 합해준 것이 정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8학기의 학점을, 본인의 학점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놨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에 불과해요. 자, 그렇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됐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어떠한 의미가 도출됩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학생이 성적이 상향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하향 추세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건 정보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를 한 단계 뛰어넘은 상위 수준의 개념인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개인적 경험과 아이디어 등이 더해지면 바로 knowledge,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 경험과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여기에다가 정보 사용 능력이 더해지면 바로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윗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자,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종합된 지식, 패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가장 최종 단계죠. 올바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능력.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현상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자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 분석의 본질은 데이터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정보의 진화 단계를 표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사실 관찰, 이러한 관찰로부터 상황 설명, 의미가 있는 데이터, 의미가 있는 정보, 통찰력을 가진 지식이 각각 지혜, 지식, 정보,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데이터, information, knowledge, wisdom이라고 해요. 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 그 피자집의 가격을 데이터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C 매장의 피자는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어요. 자, M 매장의 피자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죠. 아, M 매장의 피자가 C 매장에 보다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을 유추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보를 취득한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C 매장의 피자를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의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지하에서는 C 매장의 전체 피자 매출 상승은 바로 주요 고객들의 소비 성향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보고 정보를 취득을 할 때,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관점에서 이 정보가 진화한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첫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자료는 Q&A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의는 이 클래스에 쪽지라는 것도 있고요. 이 클래스 자체 내에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잖아요. 이쪽으로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터브에 있는 이슈라는 걸 통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꼭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데이터 분석 입문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데이터 분석 입문을 더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